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완전 무장하셨습니까? 어제와 급이 다른 한파로 서울 지역 체감온도 영하 16도였습니다. 전국이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오늘 뉴스라이브에서는 거리 곳곳에 마련된 바람막이 쉼터가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라이브로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1월 11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신현희 강남구청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이 일부 변경됐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와 NLL 포기 발언 등 허위 사실이 추가됐습니다. 지난해 지방의회의 청렴도가 평균 6.11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의회가 5.41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의 형식적인 기준과 관리 부실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한 가운데 이를 철거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어젯밤 구로구 오류동에서 마을버스가 행인을 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 영하 13도. 마치 살갗을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추위더군요.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 상황인데 요즘 길을 걷다 보면 종종 바람막이 쉼터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잠시 추위를 피해가라고 자치단체가 설치한 건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지금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영찬 기자. 네, 저는 지금 용산구 이태원 관광특구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박 기자 오늘 정말 춥죠? 오전 11시가 지난 지금 추위는 여전합니까? 네, 제가 지금 이 이태원 관광특구 이 거리 한복판에 나와 있는데요. 날씨도 춥지만 이 바람이 겹쳐서 불고 있기 때문에 이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바람이 겹쳐서 불고 있기 때문에 체감하는 기온은 훨씬 더 그보다 낮게 느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파 때문에 길을 지나가고 있는 행인들도 드문 상황이라서 이 한파가 맹위를 떨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뒤로 바람막이 쉼터가 보입니다. 저는 실제로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이런 날씨에 과연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천막 하나로 해소될 추위가 아니거든요. 박 기자가 체험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제가 제 뒤편으로 이 용산구에서 설치한 이 바람막이 쉼터가 보이실 겁니다. 길을 오가는 행인분들이 잠시나마 추위를 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설치한 쉼터인데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 성인 한 1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겉에는 이 두꺼운 비닐들이 쳐져 있어서 확실히 제가 밖에 있을 때보다 이 안에 들어왔을 때 조금은 따뜻하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바람을 막아주니까 조금이나마 보온하는 데는 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 여름철 이 그늘막 쉼터에 이어서 아이디어 시설물 같습니다. 용산구에는 지금 얼마나 많은 곳에 설치됐습니까? 네, 지금 용산구에는 관내 이 버스 정류장을 중심으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이 바람막이 쉼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장에 용산구청 관계자가 나와 있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이 바람막이 쉼터 용산구에 얼마나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태원 관광특구나 한남대로 등 주요 버스 정장에 1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바람막이 쉼터가 또 이 주민분들 그리고 길 가는 행인분들이 추위를 또 피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가 됐는데 또 시민들 반응이 어떨지 궁금해요. 예. 시민들이 아주 좀 그러니까 세심한 것까지 신경 쓰는 행정이라고 좀 좋은 반응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 바람막이 쉼터가 또 이 좋은 반응을 얻게 되면 또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인지 또 궁금합니다. 이제 일단은 15개소 운영하고 추가로 더 설치해달라는 민원이나 그런 것들이 접수되면은 추가 설치도 검토하고 할 계획입니다. 예. 이 올해까지 운영되면 그러면 내년에는 또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예.
이거는 그 3월 15일까지 운영하다가 철거한 다음에 따로 보관을 하고 다시 설치해서 다시 그냥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칼바람이 불면서 이 한파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길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쉼터가 있을 때 잠시나마 추위를 피하는 것도 이번 겨울을 나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태원 관광특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영찬 기자 추운데 수고 많았습니다. 자, 이 한파 쉼터가 용산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에서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지금 박 기자 얘기한 대로 가끔 지나시다가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용산구 연결해 봤습니다. 법원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신현희 강남구청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어제 허가했습니다. 변경된 공소 사실에는 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나 종북주의자로 평가될 행동이 없었다는 내용을 공산주의자나 종북 세력이 아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또 신 구청장이 유포한 주한미군 철수나 NLL 포기 발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추가했습니다. 신 구청장은 당초 지난달 22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일부 표현이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변론을 제기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 열립니다. 지방의회의 한 의장에게 검찰이 8년형을 구형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처럼 최근 들어 지방의원들의 크고 작은 문제점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역시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평균 6.11점, 유권자들에게 실망을 안길 점수였습니다. 신승훈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의 지방의회 중 47곳에 대해 청렴도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17개의 광역의회 중에선 경남도의회가 6.76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시의회가 5.41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기초의회 30곳 중에선 경상남도 창원시의회가 6.71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시에선 강남구의회가 6.35점으로 공동 6위, 송파구의회가 6.23점으로 공동 12위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의회의 청렴도가 낮은 이유로는 부당한 알선 청탁 사례가 많았고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과 압력을 행사한 사례도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심성 예산 편성의 요구나 예산의 방만한 집행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으며 특히 외유성 출장 부분에서 가장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지난해 지방의회가 관련된 부패 사건은 모두 18건으로 총 부패 금액은 2억 9천만 원, 의장 1명을 포함해 24명의 지방의원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청렴도 발표 자료가 오는 지방선거에서 지역 주민들이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신승훈입니다. 앞선 기사에서 보셨겠지만 이번 결과는 지방의회에 대한 유권자들의 따가운 시선 그리고 냉정한 비판일 겁니다. 이 문제점은 개선될 수 있을까요? 국민권익위원회 이금희 사무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앞선 기사에 나온 자료는 지난해 조사가 이뤄진 거죠? 네, 앞선 그렇습니다. 기사에서 보니까 모든 지방의회에서 조사가 이뤄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조사는 어떻게 이뤄진 거죠? 네, 지난해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대상은 총 47개 기관으로 광역의회 전부와 인구 50만 이상인 기초의회 30곳입니다. 네. 의회 및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직무 관계자와 경제, 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 주민 등 약 1만 9,700여 명을 대상으로 10월부터 11월까지 해당 의회의 부패 경험과 인식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고 네. 지방의회별 부패 사건을 감점으로 반영하여 종합 청렴도를 산출했습니다. 네. 최근 3년 사이 지방의회의 청렴도가 계속 6점대에 머무르고 있다는 소식이죠. 이 권익위에서는 이번 발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방 의원들이 의정 활동과 관련하여 알선 청탁을 하고 네. 인사에 개입 청탁을 한다는 인식이 계속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어 청탁금지법 시행이 지방 의원들에게는 효과가 미온적인 것 같습니다. 예. 청렴도 결과를 살펴보면 지방의회 의원들이 여전히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업무 처리 요구를 하고 있고 예. 계약업체 선정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특혜를 위해 개입하고 압력을 행사하며 연고주의에 따른 업무 처리가 만연되어 있고 사적 이익을 위해 정보 요청을 하는 등 지방의회의 청렴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이 이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의 청렴도 차이입니다. 지방의회는 이 자치단체를 견제 감시하는 기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청렴도가 떨어진다는 것이 역설적인데 이 부분 사무관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먼저 자치단체의 경우 청렴도 측정 결과 공사 계약, 인허가 등 점수가 낮은 취약 분야에 대해 대대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부패 예방 차원의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부패 방지 시책을 추진하는 등 자정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패 행위에 대한 자체 감사 활동을 실시하고 부패 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등 이러한 노력들이 청렴도 측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방의회의 경우는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 강령을 위반하여 금품 수수, 부정청탁, 알선 등 부패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해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예. 서울시 노원구의회, 강서구의회, 경남 김해시의회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 강령을 제정하지 않는 등 투명하고 청렴한 지방의회상을 확립하기 위한 조직문화 개선 노력이 미흡한 것이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 지방의원들을 뽑는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번 국민권익위 조사 자료를 잘 살펴보고 더욱더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대표자를 뽑아야겠습니다. 자, 사무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권익위원회 이금희 사무관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어젯밤 8시 30분쯤 구로구 오류동에서 운행 중인 한 마을버스에서 행인이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치인 행인 한 명이 숨졌습니다. 경찰 당국은 사망자의 신원을 파악 중입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성동구 성수동의 한 섬유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의류용 원단과 원단기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약 150만 원의 지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기기가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서초구 양재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의 서초 IC 인근 도로에서 차량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차량 한 대에서 LP가스가 누출돼 불이 났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좁은 공간에 여러 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기계식 주차 시설이 설치된 주차장.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잘 운영되는 곳도 있지만 낡은 시설의 경우 재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기계식 주차장은 가끔 접했지만 이용은 한 번도 못 해본 것 같습니다. 있으나 마나 한 기계식 주차장 엄종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금천구의 한 지하 상가 주차장입니다. 이곳에는 보시는 것처럼 1층과 2층을 나뉘어 주차를 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1층에만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2층은 비어 있습니다. 안전 문제 때문에 상가 측에서 이곳 가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된 이유는 건축물을 지을 때 일정 규모의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관련법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한정된 공간에 주차 면수를 늘리기 위해 설치한 건데 설치 이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게 관리인의 설명입니다. 97년도에 여기가 완공된 건물이거든요. 1층은 간혹 가서 적은 차량들이 와서 들어가 봤지만 2층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안전상 문제가 많았고 또 거기에 대한 인원이 배치돼야 될 문제도 있었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설치된 시점에 비해 현재 시판되는 차량의 크기가 대체적으로 커지다 보니 주차하기가 까다로운 것은 물론 접촉사고의 위험이 크다는 점입니다. 이게 들어가는데 폭이 좁아서 이렇게 차를 딱 맞춰서 넣기가 좀 힘들고요.
좀 넣더라도 바퀴가 이렇게 긁히는 소리가 나고 그래서 결국 건축 허가를 목적으로 설치된 주차시설 때문에 운전자는 물론 건축주 역시 불편을 겪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기계식 주차장은 금천구에만 252개소가 설치돼 있고 이 중 5년 이상 된 노후시설이 68%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런 가운데 얼마 전 기계식 주차장 철거 기준을 완화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천구를 비롯한 서울의 여러 자치구가 조례 개정을 통해 미사용 기계식 주차장 철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맞춰서 저희 금천구 조례도 개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이 힘든 그 기계식 주차장을 자주식 주차장으로 전환을 해서 한 대라도 실질적인 주차면을 한 대라도 더 많이 확보를 하고자. 한편 노후 기계식 주차장이 실질적인 주차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또 안전 문제까지 제기됨에 따라 설치 자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중규입니다.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저소득 신혼부부 등에게 전세 임대주택 2,000호를 공급합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입니다. 송지현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공급하는 민간 전세 임대는 모두 2,000호입니다. 이 중 1,500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에게, 나머지 500호는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공급합니다. 입주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의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주택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반전세로 보증금 한도액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과 전세 전환 보증금의 합이 2억 2,500만 원 이내여야 합니다.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9천만 원 이내,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야 합니다. 전월세 보증금이 9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자가 부담하면 됩니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시점에서 입주 자격 조건이 충족될 시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임대주택 지원 신청은 1월 17일부터 23일까지 주민등록 등재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송지현입니다. 성동구가 쫓겨난 상인들의 보금자리로 마련한 안심상가 2곳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기존의 서울숲 IT센터 건물에 있던 안심상가와 새로 지어질 부영 공공기업 안심상가의 입주자를 모집하는 겁니다. 구는 설명회를 통해 입점 권장업체와 입주 계획 등을 발표했습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성동구 공공안심상가 2곳이 이달 19일까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지난해 초 조성된 서울숲 공공안심상가엔 3개 입주업체를 모집하는데 점포는 평균 27제곱미터 크기로 연간 임대료는 500만 원 수준입니다. 다만 이곳의 프랜차이즈 업체는 입점할 수 없고 커피집과 편의점이 인근에 있어 이 두 업종 역시 입점할 수 없습니다. 올해 3월 성수 이가동에 준공 예정인 부영 공공기업 안심상가는 층별로 권장 입점업체와 전용 면적이 다릅니다. 우선 가장 목이 좋다고 평가받는 1층엔 푸드코트와 프랜차이즈 커피집, 빵집 등을 드릴 예정입니다. 2층엔 일반 음식점이, 3층엔 키즈카페와 생활편의시설 등이 들어서고 4층과 6층엔 소셜벤처 기업과 공방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5층은 일과 휴식을 동시에 취할 수 있는 코워킹 사무실이 조성됩니다. 이곳의 임대료는 전용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연간 2,500만 원 수준입니다. 공공안심상가 입주 희망자들은 입주자 설명회를 통해 건물주들이 꺼리는 장애인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지, 상권이 침체될 경우 구에 지원책은 있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또 구에서 분석한 입주 지역의 상권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장애인들이 같이 일하는 공간인데요. 그 사무실을 구하려니까 사무실이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흔히 말하는 젠틀피케이션에 들어가는지. 단지 이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선 신청서를 내시면 저희 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권이 점점 상승되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매출이 저조할 때 그런 걸 구청에서 어느 정도 아이디어를 창출해 주시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는 아직 없고요. 단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 구가 지원할 수 있는 거라면 충분히 저희가 고민하고. 성동구는 1차와 2차에 걸쳐 심사한 후 1차 입주자 선정은 다음 달 5일, 2차 선정은 다음 달 23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본래 취지가 성수동에서 쫓겨난 상인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성수동 임차인들에게 가점이 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성수동에 대해서 10점 가점이고요. 성동구에 대해서는 7점의 가점이 있고요. 서울시에 대해서는 4점 가점이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상권을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음식점은 저희가 20점의 가점을 줘서 반드시 입점시킬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서울숲 공공안심상가에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신청자가 전혀 없어 탁상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던 만큼 이번 모집에 얼마만큼 임차인들의 발길이 향할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9.9%) 30만 명.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청년 실업률 수치입니다. 장기화된 침체로 일할 마음까지 줄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바람막이 쉼터를 나서면 언젠가 봄이 오듯이 꽁꽁 얼어붙은 청년 취업 시장에도 따뜻한 바람이 불어올 거라 기대해 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기 마련이죠. 청년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